그럴 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직접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네. 이것을 다른 임대차를 놓거나 네. 혹은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되는데요. 네.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에는 네. 규정이 없어요. 큰일 났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그 변호사 분을 모시고, 대표 변호사 분을 모시고 한번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상 뭐 유튜브에서도 뵀던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그 어떤 유튜브 제목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세영 변호사라고 하고요. 지금 법무법인 로인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유튜브 촬영하고 또 채널 진행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그 채널 이름은 조금 유치한데 해결사 쪼변이라고 하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주로 부동산 법률 관련된 그런 정보를 많이 전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자체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위한 부동산 관련된 채널인데, 말씀했듯이 뭐 변호사라는 어떤 법률 관련된 분야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제 부동산 쪽으로 정해서 이제 부동산 전문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뭐 혹시라도 뭐 특별하게 부동산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네, 저도 일반적인 변호사처럼 초창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민사 사건 중에서 네. 부동산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는 그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어떤 분쟁이 생기고 거기에 어떤 돈 문제가 걸리고 네. 뭐 멀쩡하게 산 줄 알았던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서 네, 갑자기 하자가 경매가 발생하고, 넘어간다든지 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단순히 이게 돈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 인생이 흔들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덩어리가 엄청나게 네. 크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10년, 20년 열심히 살아와서 모아놓은 내 자산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변호를 하게 되고 좀 도움을 드리게 되면은 좀 더 보람차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을 전문 분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보면 막상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고 이제 생각하고 혹은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막상 또 찾아보려고 하면 저분이 이제 부동산 전문인지 어떤 전문인지 뭐 글은 적혀 있는데 맞는지 아닌지 그런 어떤 궁금증이 들었는데, 쪼배님은 정말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 맞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해당 변호사 이름만 검색하셔도 이 변호사가 어느 분야로 전문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루트를 이용하시면은 정확히 이제 전문인지 그냥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새로운 걸 알았네요.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으니까 이분이 뭐 정말로 어떤 분야인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특정 부분을 주로 하시는지, 전문 분야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이 사실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뭐 임차인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작년에 그 임대차 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매매 계약. 그래서 계약의 효력과 혹은 뭐 가계약금, 계약금 반환 이런 건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다양한 뭐 건물 명도라든지 뭐 토지 매매라든지 뭐 그런 분야들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저희 채널이 이제 공인중개사의 어떤 중개, 부동산 중개의 거래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데, 말씀했던 부분들은 다 거래 과정에서 생기거나 거래 과정인 거네요. 뭐 매매든 임대차든 그런 거네요. 말씀했듯이 정말로 조변님께서는 이제 그 중개사들한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했듯이 지금 과정에도 임대차 3법이 사실상 개정되면서 만들어지면서 많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데, 제가 이제 오늘 출연한다는 얘기 듣고 사실상 저 나름대로 또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사실상 이제 임대차 이제 계약 갱신권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 갱신권을 할 수 있는데, 또 임대인은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본인이 입주를 한다는 어떤 가정 하에서는 이제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들어가서 산다고 해놓고
이제 임차인은 이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그분이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집을 탁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또 드는 거고, 그랬을 때는 법적으로 뭐 어떤 이제 부분이 이제 있어가지고 방어하거나 아니면 또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질문 주신 그런 내용들이 네. 제가 어제도 있어요. 상담을 하고 그런 야. 사건인데, 네.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되면서 네. 원래는 2년까지 보장이 네. 되던 임대차 계약 기간이 한 번 더 갱신 네. 청구를 해서 2년, 2+2, 그래서 총 4년을 살 수 있게 일단 의도는 좋게 개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때 그 계약 갱신 청구를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임대인이 내가 직접 내 집에 들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로 네.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 네. 그럴 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직접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네. 이것을 다른 임대차를 놓거나 네. 혹은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되는데요. 법에서는 사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임대차를 새롭게 놓은 경우에만 손해배상 규정을 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네요. 네,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그 법령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들어갈게요라고 해놓고는 네. 부당 거절을 하는 거죠. 그 말 네. 부당 거절을 해놓고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사이에 네. 다른 임대차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 원래 3억이었는데 네, 5억짜리, 네. 6억짜리 요즘은 막 2배씩도 오르잖아요. 그런 전세를 놔버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네. 그러한 손해배상은 얼마로 한다라는 규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네. 그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에는 네. 규정이 없어요. 큰일 났네. 이게 그래서- 시작에 굉장히 혼선이 많겠네.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라든지 이제 네. 서울시의 유권 해석 그런 집 같은 걸 보면 네. 아직까지 뭐 대법원 판례가 나올 정도의 시간이 없습니다. 없었으니까 보면 그런 경우에도 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은 없으니 네.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채무로 가서 네. 이 사람이 이제 속여서 내보낸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원래는 근데 그 금액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네. 그 금액을 뭐 내가 나가면서 써야 됐던 이사 비용, 그 다음에 새롭게 또 집을 구하느라고 들였던 공인중개사 수수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더 높게 이제 내야만 했던 월세라든지 뭐 그런 부분의 일부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사실상 저는 뭐 공인중개사인데 사실상 아쉬운 부분이 참 많긴 많네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거래상에 보면 집이라는 게 대부분 세놓기 위한 보다는 자가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많이 매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자가 거주가 안 돼가지고 집을 못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텐데, 사실상 뭐 자가 거주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도리어 웃돈이라도 줘서 매수할 경향이 있는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비싸게 팔기 위해서 자기가 들어간다고 해놓고 탁 팔아버리면 정말 얼마나 이제 본인한테 매도인한테 유리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이거 뭔가 손해배상 금액이 매매 차액보다가 사실상 적다 그러면 어떻게든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굉장히 영민하신 그 임차인 분들께서는 만약에 내가 이제 직접 거주하겠다 그래서 이사를 준비하던 와중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주변 매물 이제 부동산 거기에다가 우리 집 같은 그 매물이 나와 있다 라고 하면 그걸 증거 수집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집이 확실하다라는 증거만 잡으시면 그러면 결국은 이 집주인이 들어와 살지 않고 거짓말을 하겠다라는 걸 미리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안 나가고 계셔도 무방한 거네요. 명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법이 너무 그러니까 뭐 취지는 좋은데 너무 빠르게 이렇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조금씩 서로 협의하면서 좀 아름답게 이루어지던 관계였는데 이렇게 서로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나쁘신 분들은 아닌데 경제적 관점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확실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막
내용 증명이 오가고 소장이 오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우리 어르신들 말씀해 보면 뭐 사람이 이제 나쁜 사람은 없다, 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이제 상황을 어찌됐든 간에 뭐 빅브라더든 아니면 정부든 그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조절하거나 혹은 뭐 상황을 이제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잘 만들어주는 게 뭐 어떤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도리어 이제 어쩔 수 없이 싸움밖에 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분쟁들이, 다들 착한 사람들인데 어찌 보면 착한 사람들인데 뭐 제가 적이고 나는 아군이고 그런 논리는 아니라 다 같은 국민인데요.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논리가 잘 안 쓰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피치 못한 상황으로 자꾸 연출되고 가는 것 같아서 참 너무 아쉬운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상 결국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어떤 법의 어떤 미비나 아쉬움 때문에 변호사와의 어떤 협력 관계들이 더 많이 요구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거꾸로 또 드는 거거든요. 정말로 뭐 방금 전에 설명을 해주긴 해줬지만 뭐 임대차 3법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변호사랑 이 공인중개사가 사실상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또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해오거든요. 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정말로 뭐 우리나라는 뭐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어떤 공인중개사가 뭐 세무사, 법무사 해서 협업을 하면서 사실상 어떤 거래 과정을 완벽하게 이끌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사실상 뭐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공인중개사 하면 계약하면 뭐 혼자 떨렁 끝내고 마는 건데, 이런 면에서 보면 협업을 해서 완벽하게 혹은 문제점을 잘 제거시키는 개념으로 변호사와 협업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거래 과정이나 그럴 때 협업을 잘 해가지고 뭐 좋은 어떤 케이스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뭐 어떻게 하면 더 변호사가 이제 공인중개사랑 협력을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주로 이제 그냥 뭐 스무스하고 아주 일반적인 계약이야. 공인중개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네. 현장의 관행이라든지 실질적인 그런 계약의 체결이라든지 네. 당사자분들의 의견 수렴 같은 거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사실은 전문가시죠. 그런데 독특한 계약들, 네. 특별한 특약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이 갑자기 파기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막 전가하면서 네. 최근에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엄청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걸 물어서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했을 때 공인중개사분들이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점을 네.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또 당사자분들에게도 이게 어떤 부분의 특약이다라는 걸 확정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뭐 특약의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가계약금의 수령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좀 마일드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거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부분을 변호사와 자문을 구하셔서 맞아요. 그런 특약이나 뭐 가계약에 반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설명 의무 같은 걸 충분히 이행을 하신다면은 네. 사실 공인중개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진행했는데 갑자기 막 소송을 당하거나 당사자분들에게 막 괜히 비난만 듣는 네. 그런 일을 방지하고 또 당사자분들 서로 간에도 네. 이제 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 해제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